블랙 달리아. 엘리자베스 쇼트. 194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사건. 1월 15일 레이머트 공원에서 허리가 잘려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된 시체로 발견되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해결 범죄 중 하나입니다. 엘리자베스 쇼트는 보스턴에서 클레어 쇼트와 포비 메이 쇼트 부부의 오녀 중 셋째로 태어납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주 매드퍼드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클레오는 미니어처 골프 사업을 하다 1929년 대공황 사태로 인해 망했다고 합니다. 1930년 어느 날, 그는 다리 위에 차를 세워놓은 채 행방불명되었고, 여러 정황상 자살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포비 쇼트는 매드퍼드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갔고, 회계장부를 담당하는 기장계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클레오가 죽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쇼트는 천식과 기관지염 때문에 16세 때 마이애미로 요양을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뒤로 3년 동안 겨울철엔 플로리다에서, 그 외의 시간은 매드퍼드에서 보냈습니다. 19세가 된 엘리자베스는 샌프란시스코만의 메어섬 해군 조선소에서 일하던 아버지와 함께 살려고 캘리포니아 발레이오로 갔습니다. 1943년 초, 쇼트 부녀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갔다가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 후 쇼트는 집을 나와 캠프 쿠쿠의 군매점 점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 뒤 그녀는 센터 바바라로 이사를 갔다가 1943년 9월 23일 미성년 음주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은 그녀를 매드퍼드로 돌려보냈으나 그녀는 매사추세츠로 가는 대신 플로리다로 갔고, 매사추세츠는 가끔 들리는 식으로 생활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쇼트는 공군 장교 매튜 마이클 고든 주니어 소령을 만났습니다. 고든은 그때 중국 버마, 인도 전구에 배치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쇼트는 고든에게 인도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입은 부상이 회복되는 대로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았습니다. 쇼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고든은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항복하기 일주일 전에 두 번째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쇼트는 1946년 7월 플로리다에서 알게 조셉 고든 피클린 중위를 만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갔습니다. 피클링은 롱비치시의 NARB에 배치되어 있었고, 쇼트는 그 뒤 생애 마지막 6개월을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대부분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냈습니다. 1947년 1월 15일 아침, 벌거벗은 엘리자베스 쇼트의 시체가 로스앤젤레스 레이머트 공원의 공터에서 두동강 난 채 발견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지역 주민인 베티가 3살 난 딸과 함께 걸어가다가 시체를 발견했는데요. 그녀는 처음에 그것이 폐기 처리된 마네킹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곧 그것이 시체임을 알게 된 그녀는 근처 집으로 뛰어들어가 전화기를 빌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리 헨슨과 피니시 브라운 두 형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두 형사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미 현장에는 증거들을 부주의하게 훼손하는 구경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도착한 후 일단 구경꾼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경고한 뒤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가 주위에 없고 잔디에도 묻어있지 않은 것과 근처에서 핏방울이 묻은 시멘트 포대를 발견했습니다. 형사들은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살해당하고 나서 이곳으로 한쪽씩 끌려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체의 밑에는 물기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시체가 새벽 2시 이후에 방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쇼트의 시체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며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살인자가 시체를 씻긴 것이 명백했습니다. 쇼트의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고 널쩍다리와 가슴은 심한 자상을 입어 살덩어리가 회를 뜬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반신은 상반신에서 1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고 뽑아낸 내장은 고이 접어 엉덩이 아래쪽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는 모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양손은 머리 위에 얹고 팔꿈치의 각도는 직각이었으며 다리는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쇼트는 신장 5피트 5인치, 즉 1.65m, 체중 115파운드, 52kg, 벽 안의 모발은 갈색이었고 충치가 매우 심했습니다. 목, 발목, 손목에는 포박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두개골이 부서지진 않았으나 두피의 전면과 우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지주 마카강 오른쪽에 소량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자가 머리에 둔탁한 충격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사망 원인은 머리와 얼굴에 가해진 충격과 입을 잡아쨘 열상에서 발생한 과다 출혈에 따른 실혈사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신원을 찾는 순서가 남았는데요. 1940년대엔 경찰과 언론은 공생하는 관계였습니다. 기자들은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을 이용했고 경찰 또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대중들에게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이 기자들을 이용한 것이죠. 형사들은 언론에 이 죽은 여성의 지문을 주었고 기자들은 이 지문을 확대해 워싱턴 DC에 위치한 FBI 본사에 보내주기 위해 그들의 팩스를 사용했습니다. FBI는 이 지문을 그들의 파일에 있는 1억 명의 지문과 비교했고 곧 이 지문이 엘리자베스 쇼트라는 여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쇼트의 지문은 그녀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군사기지의 우편실에서 일할 때 채취한 것과 그녀가 산타바바라에서 미성년 음주 혐의로 구속되었을 때 채취당한 것이었습니다. 쇼트의 신원이 밝혀지자 그 후 대규모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LA 경찰은 해당 사건의 전담반을 만들어 5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했고 3,000명 이상의 용의선상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중엔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녀의 사체 절단면에서 혈액이 씻긴 듯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 이러한 처리 과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외과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외과 의사였으며 이중인격 등의 정신질환도 앓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와 사건의 연관성 그리고 동기를 찾아낼 수 없었고 결정적으로 범인을 처벌하기 위한 증거가 너무나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이그제미너의 기자들이 그녀의 어머니 포비 쇼트에게 접근해 딸이 미인 대회에 수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쇼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만큼 얻고 나서 기자들은 그녀에게 사실 딸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경찰 수사를 돕는다면 항공편과 숙박료를 신문사에서 대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건 역시 기사거리를 캐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소위 특종의 혈안이 된 이그제미너를 비롯한 다른 신문사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쇼트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입었던 검은 양복은 타이트한 스커트와 쉬어 블라우스로 둔갑되었고 엘리자베스 쇼트는 할리우드 대로를 배회하던 여모험자 블랙 달리아가 되었습니다. 1947년 1월 23일 자기가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그제미너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에 관한 기사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쇼트의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쇼트의 출생 증명서와 사진, 명함, 이름들이 쓰인 쪽지, 그리고 마크 안센이라는 이름이 표지에 도들새김된 주소록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신문사에 블랙 달리아 어벤져라는 이름으로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1월 25일엔 쇼트의 핸드백과 신발 한 짝이 노톤대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골목길의 쓰레기통 위에 올려진 것이 목격되었고, 그 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알려져 수많은 음모론과 루머들이 언론과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짓 자수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언론은 새로운 음모론을 만들어내었고 사건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의문과 궁금증만 가중된 채 수사는 흐지부지 종료되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엘리자베스 쇼트. 과연 젊고 아름다웠던 그녀가 왜 저토록 처참하게 살해되었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사실은 스포트라이트의 뒷면에 서서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뻔뻔하게 살아갔을 살인자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